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적막한 작업실.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단순한 예술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이 세상과 제 세상 간의 통합,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불교에 대한 의미를 불상에 그대로 담는 거죠. 불상을 조각해온 지 벌써 50년.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그 안 가득 불심을 새겨 넣는다는 임성한 불교 목조각장. 그가 불상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로부터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잘 알려진 김제 모악산. 임성한 명장의 작업실은 흔한 명패 하나 없이 산의 초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장은 수십 수백 번의 정성을 더 기울입니다. 커다란 통나무가 불상의 모양을 갖추기까지 지금이 가장 공을 들이는 시간이라는데요. 제일 어려운 작업이 요 상태까지 오기까지가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상태는. 통나무에서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요 작업만 하는데 한 4, 5일 걸릴 거예요. 요렇게 곱게 하는데 거기에서 또 더 곱게 해야 되고. 불상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불상의 모형을 잡은 지금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잘 다듬은 나무 조각에는 무엇을 칠하고 있는 걸까요? 생나무였을 때는 부드러운데 이 상태는 건조가 다 돼가지고 나무가 딱딱 진짜 돌처럼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걸 좀 완화시키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용 알코올을 붙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요. 불상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업하는 이 부처님은 좀 투박하고 서민적이고 먼저 보시다시피 이런 형상이에요. 이런 형상이 조선시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조선시대는 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절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라서 서민들이 진짜 저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절에다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술적인 건 떨어져요. 뭐 신라시대,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백제 요 시대별로 다 부처님이 조금씩 다 틀려요. 나라의 정책에 따라 불상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었다는데요. 임성한 명장의 불상은 조선시대 제작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워왔다는 명장. 어쩌면 불상을 조각하게 된 것은 필연적 끌림이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술 쪽에도 조금 제가 소질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만 해도 목공이라는 게 동물 뭐 이런 거를 조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불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조각 중에서 목조각 중에서 제일 위 단계가 이제 부처님 만드는 조각이에요, 실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게 바로 불교 목조각인데요. 불상 만들기 외길을 걸어온 임성한 명장은
지난 2010년 전북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임성한 명장의 작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의 솜씨가 널리 알려져 전국 수많은 사찰과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광제사도 그중 한 곳입니다. 재단 위에 올려진 4m 높이의 불상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데요. 여기 세종시 광제사에 있는 부처님은 한 2년여에 걸쳐서 조성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저 정도 4m 정도 되면은 최소한 3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또 제 일정하고 또 그 절에서 원하는 일정이 틀려가지고 그 점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숱한 땀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완성된 불상을 절에 모시기까지 임성한 명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야 했다는데요. 비록 시작은 그의 작품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수많은 중생을 굽어 살피는 부처님인 만큼 예를 갖추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불상 조각을 하고 또 제가 만들고 이럴 때는 그냥 불상이지만 이렇게 법당에 모셔지고 저만까지 했을 때는 숭배의 대상이 돼가지고 여러 신도님들이 절 오는 거 보고 그러면은 참 직업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요한 작업실에서 작품에만 몰두하던 임성한 명장이 매일 잊지 않고 들르는 곳, 바로 전수관인데요. 김제시에서 무형유산인 그의 재능을 널리 알리고 후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어준 곳입니다. 힘들고 고된 작업일수록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는 요즘, 목조각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준 사람들이 그저 고맙다는 임성한 명장. 이게 선생님, 이게 느티나무라서 좀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작업하실 때 그 칼이라든지 나무가 억세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목공예라는 게 지금 조선시대부터라든지 그 전부터도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은 거의 맥이 끊길 정도로 어차피 지금은 수입품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나무 좋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오칠도 하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생활용품으로 저는 지금 좀 수강생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장이 직접 지도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요즘엔 수강생도 제법 늘었다는데요. 지금까지 그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편안하게 좀 늦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만의 작업, 조심스럽게 불상의 눈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조각칼을 쥐었을 때보다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개안을 하기 위한, 나중에 하기 위한 선을 잡아 놓는 거예요. 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이제 부처님 눈썹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눈동자, 그 코, 망울, 입술 요런 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라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조각하는 데 필요한 도구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가끔은 작업에 적합한 조각칼을 직접 제작해서 쓰기도 한다는데요. 오래도록 손에 익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그의 분신들이죠. 실제로 이렇게 큰 칼하고 이렇게 작은 칼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처음에 쓰는 칼, 그리고 이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칼이 적어져요. 목조각 같은 경우에는 속 깊이도 들어가고 이런 흑조각보다 아니면 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섬세하니까 만들어서 쓰는 칼도 많이 있어요. 불상을 조각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눈을 포함한 얼굴 부분인데요. 좀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갑자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불상을 바라보는 임성한 명장.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반 신도들이 법당에 와서 볼 때는 이 부처님은 2m 위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하고 눈이, 신도들하고 눈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각도에서 제가 봐야, 보고 작업을 해야 나중에 신도들하고 눈이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다 싶지만 불상에서는 빼놓지 말아야 할 작업이 또 있습니다. 불상의 속을 파내는 작업인데요. 보통의 목조각 작업과는 판이한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작업이지만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일반인들은 겉에만 보지 안에를 못 보잖아요. 안에를 못 보는데 절에서 점안식 때 의식이 있어요. 복장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불경 책도 넣고 곡식도 넣고 칠보도 넣고 다음을 개금 다음 불사를 생각해서 금도 여기다 넣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여기다 그런 걸 해요. 사람의 오장육부 있죠.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상을 봉안할 때 내부에 넣는 공약물을 복장물이라고 하는데요. 불상의 영험함을 더하고 신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저희들을 부를 경우에는 불모님이에요. 어미모자 써가지고. 근데 그 숭배의 대상이니까 일반 신도들은 가서 절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만족하고 편안하다. 부처님 참 원만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부처의 자비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명장의 고뇌가 깊어집니다. 작업실 한쪽 비닐하우스로 걸음을 옮기는 임성한 명장. 커다란 높이의 불상이 보는 사람들 압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목조각에 들어가기 전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제작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5m가 넘으니까 모형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처님은 한눈에 딱 보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큰 부처님은 여기 잘라서 보고 저기 잘라서 보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게 실수를 안 한다는 거. 무작정 모형 제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커다란 종이에 실제 크기의 부처상을 그렸다 지우기를 수십 번. 제일 중요한 얼굴 부분을 조각하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요. 매 순간 오직 불상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의 잡념을 털어낸다고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불상에 대한 그 생각뿐이지 다른 잡생각이 거의 안 나요.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만 하는 거지 다른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안 나요. 부처님에 대한 오랜 신심으로 성심성의껏 작업해온 작품들. 이제는 그의 손을 떠나 세상에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악산의 풍경을 눈에 담을 새도 없이 오칠 작업을 위해 전수관을 찾은 임성한 명장. 비록 불상은 아니지만 나무로 만든 이 작품도 불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는데요.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거는 부처님 좌대라고 부처님이 앉는 자리. 여기에 오칠하는 이유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배접하고 오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여기가 저 좌대 같은 경우에는 배접이라는 과정이 빠지고 그냥 이 원 나무에다가 오칠하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상태가 7번 칠한 건데 9번 정도는 칠해야 이제 완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칠하고 마르기를 자그만치 9번. 그 안에 깃든 임성한 명장의 정성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부처님을 모실 좌대를 만들며 다시 한번 불심을 새겨 넣습니다. 지난 마이산에 자리한 금당사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의식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임성한 명장이 제작한 불상의 점안식이 거행되는 날인데요. 점안식은 불상을 비롯한 모든 종교적 도구에 비로소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한없이 고요해지는 마음을 안고 의식을 기다리는 임성한 명장. 점안한다는 것은 그리는 것만이 아니고 진광을 여는 것이요. 성상을 모시는 이 순간은 법계가 환희한다. 주지스님의 주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점안식. 불경 소리만이 경내를 채우고 모두 다 숨을 죽인 채 새로운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조각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배접, 거기에 오칠, 거기에 단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또 제 업이고 제가 해야 될 이런 작업이라서 진짜 뜻깊게 작업을 성실하게 하고 이 금당사라는 또 이 절에 10대 왕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참 뜻깊고 좋았습니다. 의식을 마치고 주지스님을 찾은 임성한 명장. 시장님 모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잘 불상을 통해 맺어진 금당사와의 인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동안 불모님께서 시장님 모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임성한 불모님을 만난 지가 한 40년이 넘습니다. 그간 꾸준하게 여러 불사들을 함께 했는데 정말 신심과 성실로서 임해 오시고 그래서 더욱 든든하고 앞으로도 많은 큰일들을 잘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점안식을 행하느라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불상을 조각하며 다잡는 임성한 명장. 손끝에 좀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불상을 조각하는 과정. 이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지는, 마지막으로 다듬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모시로 싹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거기 위에다가 황토, 숯, 옷, 그 상태에서 개금이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금. 얼굴, 손, 발, 면체 거기에는 금, 분을 사용해서 바르는 거고, 요런 가사, 옷은 금박, 가짜 금이니 뭐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99.9%. 불상을 조각할 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임성한 명장. 어린 날 어머니 손을 잡고 마주한 불상의 경이로움이 50년 세월 그를 이끌었습니다. 일단은 숭배의 대상으로 신도들이 그 부처님을 보고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부처님을 바라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부처님을 저는 지금도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만들고 싶어요. 불기 2569년 임성한 불교 목조각장의 바람처럼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